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또 일제히 조 전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강 대변인의 주장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오히려 비판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당 지도부였는데요. 오늘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취지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간담회의 상당 부분을 조 전 대표 책임론을 차단하는 데 또 할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성비위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대표가 알고도 침묵했다는 지적엔 일제히 반박했는데요.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이 조치를 결정한 걸 조 전 대표와 연관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조 전 대표가 수감 기간 동안 당내 성비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사면 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기다렸지만 침묵했다고 주장한 강 대변인 어제 발언을 거듭 반박한 겁니다. 황현선 사무총장 역시 조 전 대표가 수감돼 있는 동안 접견을 통해 당무를 보고하지 않았냐는 건 철저한 추정이라고 강 대변인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조 전 대표가 당무에 관여했다면 사당화나 옥중 정치라는 비판을 들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강 대변인의 어제 회견 발언과 오늘 조국혁신당 지도부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당원도 아니었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접견의 당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철저하게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 원장과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1분도 채 안 됐습니다. 아마 그러면 또 언론에서 사당화뿐만 아니고 옥중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국 원장 스스로 당무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발언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성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 회견 상당 부분 강 대변인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 해명으로 채우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기로 했지만 좀 더 서두르지 못해 후회한다고 했던 조 전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강미정 대변인의 회견에는요, 조국혁신당의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인 김재원 의원도 강 대변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동석했습니다. 특히 강 고문의 경우에는요, 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4명의 대리인으로 당과 소통을 해왔고요. 조국 전 대표에게도 사안의 심각성을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강 고문은 특히 어제 조 전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서 당적이 박탈된 비당원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걸 또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강미숙 고문은 오늘 장문의 글을 통해서 이 자신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에게 사안을 전달했던 상황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강 고문에 따르면 7월 17일 이 사건 전반 내용을 전하는 이 장문의 서신을 당시 수감 중이었던 조 전 대표에게 보냈고 이후 이 광복절 사면 뒤에 조 전 대표가 중요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를 기다려 이 강미정 대변인과의 만남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에 조 전 대표는 지역 일정을 마친 후인 9월 초에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서 위로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강 고문은요, 이를 겨냥해서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일을 지역 일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또 조 전 대표에게 이 성비위 사건은 당에서 절차대로 종결한 사건일 뿐 사람은 후순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겁니다. 강 고문은 조 전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혁신당 지도부가 수감 중이던 조 전 대표는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강 고문은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면서 당원 여부나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 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면서 현충원에 참배하는 등의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서 사면 이후 조 전 대표와 당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 따져 물었는데요.
비당원이라는 조국 전 대표의 틀릴 것 없는 말씀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면서 강 고문은 사실상 강 대변인이 탈당 선언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조 전 대표에게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 고문은 이어 강 대변인의 기자회견 직후 마치 대기한 듯 쏟아내는 이 당의 반박 입장문과 인터뷰들은 그동안 당직자 비위 사건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강 고문은요, 이 괴롭힘 신고 조력자가 당의 징계를 받고 또 피해자는 당을 떠나게 된 거, 이건 강 대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어제 이 혁신당 지도부가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맞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 고문은 피해자 편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세종시당 위원장이 제명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재심 청구도 됐다고 했습니다. 세종시당 위원장이 제명된 날 이 세종시당 운영위원 3인에게도 당원 자격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던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성비위 가해자의 재심 청구는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결정하면서 세종시당 위원장은 부재 상태에서 3주 만에 졸속으로 진행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조국 전 대표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던 피해자 한 명은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않겠다며 사퇴하고 탈당했고 또 피해자를 돕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직자도 3개월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를 결정했던 겁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에선 이 세종시당 위원장 제명권을 두고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당 사무처장 등 3인을 독단적으로 해임하는 등 당내 민주적 정당 질서에 현저하게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피해자들이 당을 떠났다는 강 대변인 말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과 맺었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숙 고문의 설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여성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강미숙 씨가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 아니냐 이러면서 조 전 대표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취지로 또 반박을 해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지금 여야 간에 또 공방거리로도 비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국혁신당의 강민숙 여성위원회 고문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의 말이 일견 국민적인 눈높이에는 맞는 주장 같아요. 조국 원장이 사실상 이 성비위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당시 왜 수감 기간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는 것들 비당원이라서 아니다. 이건 또 불난집에 그 부채질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창업주 같은 거잖아요. 이름 자체가 혁신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인데 사실 당원이 아니고 회사로 따지면 창업주가 대표회사 지금 맡고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어떤 아주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견을 내는 게 그게 꼭 등기가 돼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국민적 공감대는 얻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 가해자 피해자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서도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타이밍을 놓쳤고 사실 피해자가 얘기하는 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에 굉장히 2차 가해를 당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바로 단박에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당적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그 구치소에 있는 조국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하고 또 8월 15일을 기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본 것이죠, 피해자들도. 그런데 지금 조국 전 대표는 책임을 회피를 하고 있는데 회피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어제 그 피해자이면서 어제 그 탈당을 한 강미정 그 대변인은 본인이 4.10 총선 직전에 영입을 했어요. 조국 전 대표가 직접 영입을 했고 가해자 2명도 한 사람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영입을 했고 한 사람은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를 한 인연으로 영입을 한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다가 4월 달에 처음에 이 문제가 이제 고소를 하면서 불거졌는데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된 것이 12월이니까 조국 전 대표가 대표로서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성추행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회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위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